이놈이 귀가 막혔나? 내 말은 안 듣고 제멋대로구먼.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박춘배 할아버지는 이른 새벽 안경 너머로 부연 하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낡은 라디오 대신 오늘은 작은 상자 하나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반듯한 상자 속에서 빛을 내뿜는 최신 스마트폰이 그의 손에 들어왔지요. 아들 상호가 도시에서 가져온 선물이라 했습니다. 상호는 바쁘다는 듯 짧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화면을 손가락으로 쓸면 넘어가고 누르면 작동하며 목소리로도 명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정은 옆에서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이제 손주 지훈이랑 영상통화 자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할아버지 눈에는 그저 낯선 기계, 얇고 차갑게만 느껴지는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지훈은 두 손을 모으며 애써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저랑 바로 해봐요. 그 맑은 눈빛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긴장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작은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러나 손이 떨려 자꾸만 다른 창이 열렸습니다. 뉴스가 튀어나오고 알 수 없는 그림들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춘배는 화면 위 마이크 모양을 발견했습니다. 상호가 말하길 그것이 음성인식이라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는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시리야, 손주 용돈 좀 보내줘. 순간 화면은 반짝였지만 이내 지훈의 얼굴 대신 오래된 사진첩이 열렸습니다. 손주 어린 시절의 모습들이 차례차례 나타나자 거실은 웃음바다가 되었지요. 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놈이 귀가 막혔나? 내 말은 안 듣고 제멋대로구먼. 그는 투덜거리며 화면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손주 지훈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거 아닌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춘배는 잠시 멈춰선 채 손주의 웃음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설고 버거운 기계였지만 그 안에 담긴 건 결국 손주와 이어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아직 험난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손에 땀을 쥔 채 다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끝이 마이크 버튼에 닿았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박춘배 할아버지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화면 안에서 반짝이는 아이콘들이 줄지어 서 있었지만 무엇이 무엇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지훈이는 옆에서 초조한 듯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지요. 할아버지, 이번엔 영상통화 해봐요. 상호는 친절히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여기 초록색 아이콘을 누르면 카메라가 켜지고 영상으로 통화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낯선 문을 열기 전 심장이 두근거리는 아이처럼요. 마침내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끝으로 아이콘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더니 카메라가 켜졌습니다. 그러나 화면에는 지훈의 얼굴이 아닌 천장의 형광등이 가득 담겼습니다. 아버지는 카메라의 위치를 알지 못한 채 하늘을 바라보듯 휴대폰을 높이 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잘 지내냐? 밥은 꼬박꼬박 먹고 다니냐? 지훈은 화면 너머에서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제 얼굴이 안 보여요. 형광등만 보여요. 거실에 있던 가족들도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더 크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잘 들리지 않냐?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왜 자꾸 천장 얘기만 하는 거냐? 결국 상호가 다가가 휴대폰을 돌려 잡아주었습니다. 그제야 화면 속에는 환하게 웃는 지훈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손주를 본 기쁨에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에구, 우리 지훈이. 이렇게 보니 진짜 살아있구나. 그러나 카메라가 조금만 움직이면 다시 화면은 천장과 벽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아버지는 당황해하며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지훈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휴대폰은 얼굴 쪽으로 두셔야 돼요. 저랑 눈 마주쳐야죠. 그제야 춘배는 머쓱한 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서툴렀지만 그 서투름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런 모습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웃음과 눈물이 함께 섞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휴대폰을 두 손으로 붙잡고 조심스레 각도를 맞추었습니다. 화면에 비친 손주의 얼굴이 또렷하게 나타나자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 얼굴이 보이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낯선 세상은 앞으로 더 많은 해프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홀로 방에 앉아 스마트폰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떠난 뒤 남겨진 고요 속에서 화면은 여전히 반짝이며 낯선 세상을 비추고 있었지요. 그는 작은 마이크 버튼을 발견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이놈이 내 말을 듣는다지. 조심스레 버튼을 누른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시리야, 텔레비전 뉴스 틀어줘. 그러나 화면에는 뉴스 대신 기상청 날씨 앱이 켜졌습니다. 그는 당황한 듯 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뉴스라 했다, 뉴스. 내가 잘못 말했나? 그러자 화면은 또 다른 앱을 열더니 요란하게 알림창을 띄웠습니다. 마치 제멋대로 장난을 치는 아이 같았지요. 잠시 후 그는 다시 용기를 내어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시리야, 손주 용돈 보내줘. 그러자 이번에는 은행 앱도 아니고 오래된 사진첩이 열리며 지훈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손주가 목욕타월을 두른 채우는 사진, 첫돌 때 케이크 앞에 앉은 사진이 연이어 나오자 할아버지는 난처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놈이 귀가 막혔구나. 용돈은 못 보내도 추억은 보내준다, 이 말이야.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어쩔 줄 몰라 하던 순간 지훈이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는 허둥지둥 통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카메라는 바닥을 향해 있었지요. 지훈은 폭소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말고 장판이랑 얘기하고 계세요. 그제야 카메라를 다시 얼굴 앞으로 들이대자 화면에는 손주의 웃는 얼굴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휴대폰을 너무 가까이 들이댄 탓에 할아버지의 주름진 이마와 고만 화면을 채웠던 것이지요. 지훈은 배꼽을 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코털만 보여요. 그 순간 거실에 있던 미정이 뒤늦게 들어와 상황을 보고는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은 어딘가 씁쓸했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네. 낮게 내뱉는 말 속에는 스스로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지훈이 화면 속에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저랑 천천히 하면 돼요. 저는 할아버지랑 이렇게라도 자주 볼 수 있어서 좋아요. 그 순수한 말 한마디에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낯선 기계와 앞으로 더 큰 실수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예감 말이지요.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실수를 통해 손주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희망도 함께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박춘배 할아버지는 다시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지훈이가 앉아 있었고 미정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몰래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요. 아버지는 아직도 휴대폰을 마법 상자라 부르며 신중하게 다뤘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다시금 도전 의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환한 미소로 말했다.
아버지, 이번에는 문자 보내는 거 해볼래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자판은 낯설고 작은 글자들은 흐릿했습니다. 글자를 하나씩 누르려 했지만 손끝은 자꾸만 옆 칸을 눌렀습니다. 결국 잘 지내냐라고 쓰려던 메시지는 잘 지내냐오라는 엉뚱한 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우는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그냥 말로 해도 돼요. 이 버튼 누르고 말하면 글씨로 바뀌어요. 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말을 하면 글자로 써진다고? 허허, 요술도 이런 요술이 없구나. 그는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또렷하게 말했다. 지훈아, 밥 잘 먹고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나 화면에는 전혀 다른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지훈아, 밥 잘 먹고 공부 열심히 하라게. 순간 지훈은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져서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놈이 날 놀리는구먼. 내가 언제 개를 붙였다고. 미정은 부엌에서 들려오는 폭소를 들으며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조금만 천천히 하시면 돼요. 처음엔 다 그래요. 그녀의 따뜻한 말에도 할아버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별것도 아닌 거에 이렇게 서툴다니 자존심이 상하는구먼.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텃밭에서 잡초를 뽑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땐 삽질 하나로 논밭을 다 뒤집었는데 이제는 손가락 하나로 세상과 싸워야 한다니. 그 목소리에는 서글픔과 분노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 모습을 보고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근데 자꾸 해보니까 괜찮아졌어요. 우리 같이 하면 되잖아요. 어린 손주의 눈빛에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눈빛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좋다. 이번엔 내가 제대로 해보마. 그러나 그 순간 그의 손끝이 잘못 눌린 탓에 지도 앱이 켜졌습니다. 화면은 갑자기 그의 집 위치를 보여주더니 길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기계음이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5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지우는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집에서 길 안내받고 계시네요. 춘배는 머리를 긁적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알 수 없는 긴장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이 마법 상자가 앞으로 어떤 더 큰 혼란을 가져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춘배 할아버지는 그날도 스마트폰을 손에 꼭 쥐고 마을버스에 올랐습니다. 텃밭에서 일 보러 가던 길이었지요. 낯선 기계에 대한 두려움보다 이제는 조금 더 알아가고 싶은 호기심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은 또 다른 해프닝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그는 괜히 용기를 내어 지도 앱을 열어보았습니다. 화면은 금세 집에서 출발해 텃밭까지의 경로를 안내하기 시작했지요. 익숙한 길이었지만 기계가 알려주는 목소리는 자신감 있게 이어졌습니다. 2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순간 할아버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내가 이 길을 몇십 년을 다녔는데 내가 더 잘 안 거냐? 그러나 버스 기사 귀에까지 그 말이 닿았습니다. 기사는 100m 너머로 웃음을 흘리며 대꾸했습니다. 어르신, 요즘은 다 저걸로 길 찾지 않습니까? 저도 모르는 길은 저 기계가 다 알려줘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어깨를 으쓱하며 휴대폰을 기사에게 들어보였습니다. 이놈이 자꾸 나한테 길을 가르치네. 원래는 손주 얼굴 보여달라 했는데 버스 안은 순간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웃음소리가 잦아들자 할아버지의 눈빛은 어느새 진지해졌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계에 끌려다니는 날이 올 줄이야. 나이 들면 별것 아닌 것에도 자꾸 작아지는구먼. 그 씁쓸한 말은 누구도 듣지 못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텃밭에 도착한 그는 삽을 들고 땅을 고르면서도 스마트폰을 옆에 두었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 화면을 건드리다 보니 자꾸 엉뚱한 앱이 열렸습니다. 카메라가 켜져 땅바닥이 찍히고 음성 인식이 켜져 잡초 뽑는 소리가 글씨로 전환되었습니다. 슥슥 훅훅. 그 모습은 화지했지만 동시에 할아버지의 초라한 마음을 더 드러내는 듯했습니다. 잠시 후 미정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화면 가득한 알림창만 허둥지둥 눌렀습니다. 결국 전화를 놓치고 말았지요. 손에 땀이 배고 얼굴은 금세 굳어졌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젊은 것들은 다 쉽게 하는데 난 왜 이리 어렵냐? 나이 들어 쓸모 없어진 게 이런 건가? 그 목소리에는 좌절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옆집 할머니가 텃밭에 다가와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준배 영감, 그거 손주랑 얼굴 보는 거라면서? 나도 한번 배우고 싶네. 그 말에 할아버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신만 서툰 줄 알았는데 같은 세대에게도 이 기계는 낯선 세계였던 것입니다. 그제야 마음속에 작은 위안이 찾아왔습니다. 비록 서툴고 느리지만 함께 배우고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 그를 조금은 가볍게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머릿속 어딘가에는 불길한 예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 마법 상자가 앞으로 더 큰 혼란을 몰고 올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지훈이의 생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이지 못하는 대신 각자 휴대폰으로 축하 인사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미정은 할아버지에게 미리 당부했습니다. 아버님, 이번엔 영상 메시지 찍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아버지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밤이 되어 그는 방 안에 앉아 휴대폰을 두 손으로 꼭 붙잡았습니다. 화면을 조심스레 눌러 카메라를 켰습니다. 낯선 기계와 씨름 끝에 드디어 녹화 버튼을 찾았지요. 카메라 앞에 앉은 할아버지는 머뭇거리다 인의 정성을 담아 말했습니다. 지훈아, 우리 손주 생일 축하한다.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한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녹화를 마친 뒤 그는 허둥지둥 화면을 눌렀습니다. 미정이 가르쳐준 대로 메시지를 보내려 했지만 손끝이 자꾸만 다른 아이콘을 건드렸습니다. 결국 할아버지의 영상은 지훈에게 가지 않고 동네 주민들이 모여있는 단체방에 그대로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알림음이 연이어 울렸습니다. 우와, 감동적이네요, 영감님. 손주 사랑이 대단하시네요. 저도 따라 눈물이 납니다. 뜻밖의 반응들이 쏟아지자 할아버지는 눈을 크게 뜨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이걸 왜 저 사람들한테 보낸 거냐? 순간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손에 쥔 스마트폰을 던져버리려 했습니다. 별 수 없는 놈이구먼. 나 같은 늙은이가 이런 걸 한다고 뭘 제대로 하겠어? 목소리에는 자책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지훈이와 상호, 미정이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지훈은 환하게 웃으며 휴대폰을 주워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다들 할아버지 멋있다고 하잖아요. 저한테는 아직 안 왔으니까 지금 다시 보내면 돼요. 상호도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죠.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순간 눈가가 붉어지며 작은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별것도 아닌 거 하나에 이렇게 무너지는구먼. 그러나 지훈이의 목소리가 다시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이걸 배우려고 애쓰는 게 제일 좋아요. 영상 메시지보다 더 큰 선물이에요. 그 한마디가 할아버지의 굳은 마음을 풀어내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춘배는 다시금 휴대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아직도 손은 떨리고 두려움은 남아 있었지만 이번에는 포기 대신 용기를 택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은 다시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앞에 또 어떤 좌충우돌이 기다리고 있을지 말이지요. 다음 날 저녁, 집안은 오랜만에 화사한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지훈이가 직접 할아버지 옆에 앉아 스마트폰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실 불빛 아래 작은 테이블 위에는 고개를 숙인 두 사람의 얼굴이 나란히 놓여 있었지요. 지훈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이번에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같이 해봐요. 손주의 손끝이 할아버지의 굵고 거친 손 위를 살며시 덮었습니다. 그 따뜻한 감촉에 할아버지는 잠시 멍하니 눈을 깜빡였습니다. 마치 잊고 있던 무언가가 다시 살아나는 듯 했지요. 지훈은 먼저 영상통화 아이콘을 눌러 보여주었습니다. 여기를 누르면 돼요. 근데 휴대폰은 항상 얼굴 쪽으로 들어야 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따라 했습니다. 화면은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지훈의 얼굴이 또렷하게 잡혔습니다. 마치 거울 속에 손주가 두 명이 있는 듯 했지요. 순간 할아버지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보이는구나. 그는 낮게 중얼거리며 웃었습니다. 얼굴 가득 번지는 주름이 전에는 부끄러움이었지만 지금은 기쁨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또 다른 기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사진 찍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같이 찍어드릴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얼굴을 맞대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화면에 담긴 것은 세대의 간극을 넘어선 다정한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순간 미정은 부엌에서 나오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아버님, 이제 지훈이랑 더 자주 보실 수 있겠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장호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마음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허허,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줘야 하는 나 자신이 한심하다. 그 말 속에는 자존심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지훈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더 좋아요. 저 혼자보다 같이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 순수한 말 한마디에 할아버지의 굳은 마음이 서서히 풀려나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속 지훈의 얼굴이 환하게 비치자 그는 말없이 눈을 깜빡이며 웃었습니다. 작은 성공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떤 기계보다 값진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세상은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늦은 저녁,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박춘배 할아버지는 작은 탁자 앞에 앉아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빛이 은은히 번지며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요. 손끝은 여전히 조금 떨렸지만 그 떨림에는 이제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많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아이콘을 눌러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음이 이어지고 곧 화면 속에 손주의 얼굴이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에구, 우리 지훈이 이렇게 또 보니 살아있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완벽해요. 저랑 딱 눈 마주치고 있잖아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무심코 휴대폰을 더 가까이 들이대며 얼굴을 가득 채웠습니다. 화면에 잔뜩 잡힌 주름과 커다란 눈, 그리고 살짝 떨리는 입술. 그러나 이번에는 누구도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얼굴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진심의 손주의 눈가도 촉촉해졌습니다. 잠시 후 지훈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저랑 매일 영상통화할 거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 마법 상자가 결국 손주 얼굴 보여주려고 온 거였구먼. 그의 눈빛은 어느새 아이처럼 맑아졌습니다.
그때 미정이 방으로 들어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녀의 눈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장호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 이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그 장면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던 것이지요. 휴대폰 화면 속에서 지훈의 웃음소리가 퍼져 나왔습니다. 그 웃음은 방 안 가득 울려 퍼지며 오래된 고요를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낯설고 두려웠던 기계는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는 손주와 이어지는 다리가 놓여 있었고 그 다리는 누구보다도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춘배는 휴대폰을 꼭 붙들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작은 화면 하나가 이토록 큰 기쁨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늙어가는 자신을 자꾸만 무너뜨리던 세상 속에서 손주와 마주한 지금만큼은 누구보다 든든하고 따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아, 앞으로 매일 보자꾸나. 내가 더 잘 배워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해줄게. 화면 너머에서 들려오는 지훈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이미 최고예요. 그리고 그 밤 가족들은 서로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낯선 세상이 결국 전해준 건 따뜻한 연결과 잊지 못할 웃음이었지요.